살다 보면, 그 말만 안 했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이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순간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좋은 기회 하나가 눈앞에서 날아가고 내 진심과 상관없이 예민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고 어떤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왜일까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지요. 그 짧은 침묵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순간들, 그때 왜 5초의 침묵이 필요한지, 심리학과 인간관계의 비밀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땐 딱 5초만 입을 다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야,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됐어. 말 섞기 싫으니까 그냥 꺼져.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은 화가 나서 내뱉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말한 것이라는 걸 아셨나요?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입보다 마음이 앞서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에게는 칼이 됩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이미 늦은 말이 되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뇌는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생존 본능과 공격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뇌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말의 칼끝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불쾌한 자극을 주고 난 뒤 상대방에게 먹일 매운 소스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상대가 매운 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려 3배나 더 맵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노 상태에선 상대의 감정이나 입장 따위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평생 가는 상처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상대를 누르기 위해 화를 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순간 가장 무너지는 건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딱 5초 침묵합니다. 입을 다물고 숨을 들이쉬고 내 말이 감정인지 이성인지 구분합니다. 그 5초의 시간은 말의 칼을 거두고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후반에 김순자 씨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요즘 시대엔 좀 안 맞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너는 왜 매사에 그렇게 말대답을 해? 이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그날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5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눈을 피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곧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날 이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내가 참 잘했다. 화를 낸다고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속은 잠시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는 얼어붙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딱 5초만 멈춘다면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입이 먼저가 아니라 멈춤이 먼저여야 합니다. 당신이 참는 그 5초가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을 지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끼어들고 싶을 땐 딱 5초만 기다리세요. 당신의 침묵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상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끼어들고 싶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속이 갑갑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답답해서 혹은 오해받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상대는 오히려 더 벽을 쌓고 대화는 끝이 나지 않고 감정만 상했던 경험. 왜일까요? 사람은요, 말을 끝내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끼어들면 상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움켜쥐고 더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때 공격성과 방어 심리가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걸 빼앗겼을 때 생기는 건 오직 방어와 적대입니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진이 커플 대화를 분석했더니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고 2초만 침묵을 가진 커플은 즉각 반응하는 커플보다 갈등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말을 끊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도 자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말을 듣는 일, 멈추는 일, 가만히 있는 일이 가장 어려운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 다시 떠올려 볼까요? 며느리와 대화 중이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순간 또 뭔가 말을 하려던 찰나 순자 씨는 그날따라 멈췄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며느리의 마지막 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냥 제가 어머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야 순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 마음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이 한마디가 그날 대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5초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대가 말하는 그 마지막 한마디에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결정을 내리기 직전 딱 5초만 멈추세요. 그 선택이 후회해서 기회로 바뀝니다. 그냥 해버려. 지금 안 하면 평생 기회 없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아니면 손해야. 일단 질러. 혹시 이런 말 누군가에게 들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순간 떠오르시나요? 살다 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5초만 더 생각했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후회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충동적 결정을 감정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긴박감,
불안, 기대감 같은 감정이 클수록 우리의 뇌는 신중한 분석보다 빠른 반응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뇌의 즉 빠르고 직관적인 결정 회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노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실수를 빠르게 결정하고 나서야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지금의 감정에 반응한 것이지 미래의 결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IT에서 진행된 실험도 흥미롭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한 그룹은 즉시 선택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단 6초의 사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시간을 가진 그룹은 충동적인 소비, 위험한 선택, 편향된 판단의 비율이 무려 37%나 감소했습니다. 단 6초, 그 짧은 멈춤이 잘못된 선택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망설임 없는 결단력이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선택일수록 5초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지금 말고 내일 해도 괜찮을까? 이 결정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흔들리게 할까? 그 5초는 판단을 늦추는 시간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50대 중반의 박정자 씨는 퇴직금 일부로 친구가 소개한 투자처에 돈을 넣으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 이건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기회야? 순간 마음이 흔들렸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도 복잡했고 설명은 모호했고 친구는 자꾸 조급하게 만들었죠. 정자 씨는 그날 말없이 5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그 며칠 뒤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5초가 내 노후를 지켰어요. 결정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5초만 침묵하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브레이크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 실수했을 때 딱 5초만 멈추세요.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봐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니?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으시죠? 특히 상대가 분명한 실수를 했을 때 답답한 마음에 바로 지적하고 싶은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후련하기는커녕 상대는 표정이 굳고 관계는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실수를 지적받으면 이성보다 자존감을 먼저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는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당했다고 느끼게 되죠. 특히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했을 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자존감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마움으로 남지 않고 원망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 윌리엄 슐 박사가 직장 동료 간 피드백 방식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실수 직후 즉시 지적하는 방식, 다른 그룹은 10초간 침묵한 뒤
부드럽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그룹이 지적받은 상대의 수용률과 감정 반응, 그리고 피드백 이후의 업무 몰입도까지 전반적으로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 말을 하기 전에 숨을 한번 쉬고 시선을 한번 내리고 딱 5초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말을 하기보다 옳은 순간을 기다린다. 진실을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예매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번을 눌러도 오류가 나고 급기야 결제까지 잘못해 버렸죠. 순간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냥 할 걸. 도대체 몇 년을 스마트폰 썼는데 아직도 이래? 그런데 그날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숨만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참 잘해서 부럽네. 나도 좀 더 배워야겠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참았기에 남편은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진심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 겁니다. 지적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말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말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말이라면 딱 5초만 멈추세요. 그 침묵은 당신을 더 어른스럽게 만들고 상대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 마음을 꺼낼 땐 딱 5초만 침묵하세요. 조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 땐 그냥 잊어버려. 나 때는 더 했어. 그래도 다 이겨냈지.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말. 선의로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나요? 상대가 더 말을 하지 않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혹은 괜찮아요 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버린 적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는 마음을 털어놨는데 우리는 해결책을 주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결핍 반응이라 부릅니다. 상대가 감정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해결하고 가르치려 들면 상대는 감정적 연결이 끊겼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는 거구나. 이 느낌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혀 버립니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감정적 반응 실험입니다. 참가자 2명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은 자신의 최근 슬픈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실험이었는데요. 한 그룹은 듣자마자 반응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다른 그룹은 5초간 침묵 후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초 침묵 그룹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꺼내 놓았고 듣는 사람에 대해 이해받았다. 편안했다는 평가를 훨씬 높게 남겼습니다. 그 5초가 만든 차이는 단순히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들리는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들어주는 기술이다. 60대 김순자 씨는 어느 날 딸이 퇴근 후 말없이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 혼자 너무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럴 땐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엄마 때는 실수하면 그냥 독하게 이겨냈어. 하지만 그날은 딱 5초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애가 고맙다더라. 이제야 알겠네. 위로란 게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주는 거라는 걸, 누군가 감정을 꺼낼 땐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가장 깊은 공감이고 가장 따뜻한 대화입니다. 우린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자주 조언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조언보다 침묵 속에서 더 잘 자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음을 꺼내놓고 있다면 딱 5초만 말하지 마세요.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들 것입니다. 6번째, 지적당했을 때 딱 5초만 입을 다무세요. 그 반박이 침묵으로 바뀌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건 상황이 좀 달랐지.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 누군가가 내 실수나 단점을 건드릴 때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바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말이 진짜 틀렸든 맞았든 상관없이 그 순간만큼은 인정보다 방어가 먼저 튀어나오죠.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대화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대화가 끝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존감 방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을 때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지금 이 말이 나를 공격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머릿속은 설명이 아니라 반격의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반응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너까지 나한테 그러니.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잠시 내려놓게 되죠. 이런 반응은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와 당신이 틀렸어요 라는 외부의 지적이 충돌하면서 불편함을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방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동과학자 엘리자베스 뉴먼 박사가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피드백을 보여주고 곧장 그에 대한 반응을 쓰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즉시 피드백을 보고 바로 반응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5초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쓰게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극명했습니다. 즉시 반응한 그룹은 대부분 그건 내 책임만은 아니다. 상대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나도 그땐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반응을 보였고, 5초간 침묵한 그룹은 듣기 불편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 다음엔 조심하겠다. 이렇게 수용적이고 성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5초의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방어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 정직한 침묵만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60대 김순자 씨는 요즘 딸과 함께 사는 중입니다. 하루는 거실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는데
딸이 퇴근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낮에 이불은 좀 개뒀으면 좋겠어요. 손님 오면 저희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순자 씨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봐주고 청소기도 돌렸는데 이불 하나 안 개겠다고 뭐라 그래. 그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너 지금 그 말은 좀 너무하지 않니? 그 말이 터져 나오기 직전 그날따라 순자 씨는 딱 5초를 참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10분쯤 지나 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말을 좀 예쁘게 못했네. 엄마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애들 맡기고 나가는데 죄송해요. 엄마, 순자 씨는 그날 밤 이불을 개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 안 하길 잘했다. 그 침묵 하나가 우리 사이를 지켜줬네. 우리는 누가 나를 지적할 때 자존심이 먼저 앞서지만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자존심보다 마음을 먼저 꺼냅니다. 말은 칼처럼 빠르지만 침묵은 방패처럼 단단합니다. 지금 당신이 듣기 불편한 말을 들으셨다면 딱 5초만 침묵해 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반대로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문득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준 직원, 아침마다 말없이 현관을 쓸고 가는 경비원, 날 추울까봐 조용히 핫팩을 건넨 옆자리 동료, 약국에서 처방전을 천천히 읽어주던 약사, 버스에서 흔들리는 나를 살짝 잡아준 이름 모를 손길. 그때 여러분은 말하셨나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우리는 속으로는 수없이 말합니다. 참 친절하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데도 입은 닫혀 있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반드시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였죠.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직접 만나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한 사람보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는 걸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되살리는 단 하나의 말, 고맙습니다. 철학자 로맹 롤랑은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 그런데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삶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김순자 씨는 요즘 마을 도서관 봉사를 나갑니다. 책 정리하고 반납 안내하고 분리수거까지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봅니다. 어느 날 조용히 책을 읽던 70대 어르신이 퇴근 시간쯤 순자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책 한 권 다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공간이 참 따뜻하네요. 그 짧은 말에 순자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는 사람이구나. 감사는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듣는 사람보다 말한 사람이 더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 제발 그 말 생각하지 말고 말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좋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건 미안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알고도 모른 척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완벽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과할 줄 알아서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과를 제일 늦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건넬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하죠.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실러큐스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관계가 틀어진 친구, 가족, 연인, 대상으로 그때 가장 후회되는 한마디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이 그때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늦었고 그 침묵이 관계를 끝내버렸다고요. 그중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나를 못해서 30년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한다. 그 한마디는 사랑보다 더 큰 회복을 만든다. 김순자 씨는 이런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친구와의 말다툼. 순자 씨는 서운했던 말을 뱉고 친구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 그 친구는 가족 간 일로 힘들어서 많이 예민했대요. 네, 사실 그날도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던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됐던 말, 내가 어제는 좀 지나쳤지. 미안해. 그 한마디가 없어서 참 소중했던 사람이 멀어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못한 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먼저 말하면은 내가 약해 보일까봐.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하는 사이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사과는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 말 지금 전해야 합니다. 그땐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요. 그 말 상처였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내 감정만 생각했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며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절대 늦지 않게 미안하다는 말만큼은 침묵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건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세 글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가족이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연인이니까 당연히 느끼겠지. 친구 사이에선 좀 오글거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선 더 어색하고 그래서 우린 결국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을 가장 적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하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그걸 말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느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나 봐. 내가 필요 없나 봐. 예전 같지 않네. 심리학자 게리 체프모는 말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은 오해로 바뀌고 오해는 관계의 끝으로 이어집니다. 김순자 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구나. 남편이었습니다. 고된 삶의 굴곡을 함께 견디고 아이들 키우고 아파도 내색 못하고 조용히 늙어가는 사람. 그런데 늘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나한테 신경은 쓰는 거야. 뭘 같이 해도 재미가 없어. 그날따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내려 순자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나 당신 사랑해. 예전에도 지금도 말은 못했지만 난 진짜 당신 많이 아꼈어.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냥 컵을 든 채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표정을 순자 씨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조차 건넬 수 없는 날이 불쑥 찾아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 멀어진 친구에게 따뜻하게 말 한 번 못 건넨 걸 되돌아보는 사람,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일 얼굴만 마주하는 사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늘 곁에 있지는 않다는 걸,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걸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당신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해요. 마음속으로는 늘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로도 전할게요. 이 말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 해도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이 세 글자는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은 때로는 멈춰야 하고 때로는 용기 내어 전해야 합니다. 그 5초의 침묵이 당신을 지키고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말이 있다면 꼭 오늘 그 한마디 꺼내보세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